엄마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어. 딸의 비난에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2015년 남편이 외도 사실을 털어놓으며 이혼을 요구했다. 20년 전업주부였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45세, 전세금 5천만 원이 전 재산이라니. 이력서를 내도 번번이 낙방했다. 경력이 없으시네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동네에 소문을 냈다. 우리 며느리가 이혼당했대.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SNS에 내가 입은 옷을 올렸다. 댓글이 달렸다. 저 옷 어디서 샀어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다. 처음엔 하루 주문이 1건. 1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직원 80명의 패션 브랜드 CEO다. 그리고 딸이 말했다. 엄마, 내가 잘못 생각했어. 엄마가 우리 집을 살린 거였어. 2015년 11월 어느 금요일,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32평, 나 김지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45세, 결혼 20년 차, 고등학교 3학년 딸 하나,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평범한 주부. 저녁 7시, 현관문이 열렸다. 남편 박준호가 들어왔다. 48세, 건설회사 상무. 늘 늦게 들어왔다. 요즘은 더 늦었다. 술 냄새가 났다. 다른 향수 냄새도. 여자 향수. 나는 알고 있었다. 6개월 전부터 휴대폰 알림, 늦은 귀가, 주말 골프, 모두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모른 척했다. 딸 서연이 수능이 한 달 남았다. 참아야 했다. 여보, 저녁 먹을래요? 배불러. 회사에서 먹었어.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다. 소파에 앉았다. 나와 반대편에. 멀리.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우리는 말이 없었다. 10분쯤 지났을까? 남편이 TV를 끄고 나를 봤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지혜야, 할 말이 있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오는 순간이었다. 이혼하자. 예상했던 말. 하지만 실제로 듣는 건 달랐다. 세상이 멈췄다. 귀가 먹먹했다. 왜? 목소리가 떨렸다. 작았다. 다른 사람 생겼어. 미안해. 이미 결정했어. 다른 사람이. 누군데? 회사 후배야. 32살. 미안하지만 나 진심이야. 진심. 20년 결혼 생활은 뭐였나? 서연이는 수능 한 달 남았어요. 딸 생각은 안 해요? 서연이는 내가 키울게. 양육권 내가 가질 거야. 너 경제력 없잖아. 차갑고 단호했다. 이미 다 준비한 말이었다. 재산 분할은? 아파트는 대출 끼고 산 거야. 실제 내 돈 별로 없어. 전세금 5천만 원 줄게. 그걸로 새 출발해. 그게 무슨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법적으론 더 줘야 하는 거 알아. 근데 길게 가면 서로 힘들어. 합의 이혼하자. 서연이 위해서라도. 서연이를 볼모로 잡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방에 혼자 누웠다. 남편은 서재에서 잤다. 천장을 보고 있자니 괜한 눈물이 흘렀다. 그것도 소리 없이 20년이 무너졌다. 결혼과 함께 포기한 직장. 명문대를 나왔지만 신입사원 2년 하고 결혼하며 그만뒀다. 여보, 내가 벌 테니까 집에서 애나 잘 키워. 그 말을 믿었다. 20년을 전업주부로 살았다. 남편 뒷바라지, 딸 교육, 시부모님 명절. 그게 내일이었다.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다음 날 서연이에게 말했다. 서연아, 엄마 아빠가. 알아요. 다 들었어요. 어제. 서연이 눈이 차갑했다. 엄마가 뭘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빠가 바람 피운 건 엄마가 잘못 챙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가슴에 칼이 꽂혔다. 서연아, 그게 아니야. 엄마는 이제 수능인데 이런 거 왜 지금 터뜨려요? 둘 다 이기적이에요. 방문을 쾅 닫았다. 나는 그 자리에 무너졌다. 딸마저 나를 원망했다. 2015년 12월 이혼이 성립됐다. 협의 이혼, 재산 분할 5천만 원, 양육권은 남편. 나는 아파트를 나왔다. 짐을 쌌다. 캐리어 2개. 20년 인생이 그게 전부였다. 구로구에 원룸을 얻었다.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 6평? 작았다. 창문도 작았다. 햇빛이 잘 안 들었다. 하지만 내 공간이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려 애썼다. 통장에 남은 돈 4천만 원. 한 달 생활비 100만 원으로 잡으면 3년치. 그 안에 뭔가 해야 했다. 이력서를 썼다. 학력 XX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 없음. 자격증 없음. 특기. 주부. 20년이 공백이었다.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다. 구인 사이트에 들어갔다. 경력직 우대 신입 25세 이하 경력 3년 이상 나와 맞는 공고가 없었다. 그래도 이력서를 냈다. 10군데, 20군데, 50군데. 답이 없었다. 한 달이 지났다. 면접 연락이 왔다. 백화점 판매직. 면접을 봤다. 20대 인사 담당자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나이가 45이시네요? 네. 하지만 건강하고 성실합니다. 경력이 없으시네요. 대학 졸업 후 줄곧 육아와 가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소통 잘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떨어졌다. 당연했다. 카페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 시급 얼마예요? 9,000원이요. 최저시급이었다. 하루 8시간 주 5일이면 월 140만 원. 살 수 있었다. 근데 이모님 죄송한데 저희는 젊은 친구들 뽑아요. 이미지가 있어서. 제가 나이 들어 보여요? 아니, 그게 아니라. 죄송해요. 또 떨어졌다. 나이, 경력, 공백, 모든 게 장애물이었다. 2016년 1월, 편의점 야간 알바를 구했다. 밤 11시부터 새벽 7시, 시급 9,000원. 사장님 이미라 씨는 50대 여자였다. 지혜 씨 힘들 텐데 괜찮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해봐요. 첫 출근, 밤 11시. 편의점은 조용했다. 손님이 별로 없었다. 청소를 했다. 진열을 정리했다. 유통기한을 확인했다. 새벽 2시쯤 손님이 들어왔다. 20대 남자. 술 냉큼 마신 얼굴. 아줌마, 담배 한 갑. 아줌마. 그 호칭이 가슴에 박혔다. 새벽 5시. 출근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커피, 삼각김밥. 계산을 했다. 인사를 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새벽 7시. 퇴근. 집에 와서 쓰러졌다. 몸이 무거웠다. 허리가 아팠다. 잠을 잤다. 오후 3시에 일어났다. 핸드폰을 봤다. 서연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서연아, 엄마야. 잘 지내니? 수능 준비 잘하고 있어? 답이 없었다. 3일 후에야 답장이 왔다. 엄마 바쁘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집중 안 돼요. 가슴이 찢어졌다. 하지만 이해했다. 아이도 힘들 것이다. 어느 날 전 시어머니가 전화했다. 지혜야, 내가 우리 준우한테 뭘 잘못한 거 아니냐? 어머님, 제가 뭘. 남자가 바람 피우는 건 다 이유가 있어. 내가 살림을 못했거나 몸을 안 가꿨거나
어머님, 그건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냐? 우리 며느리가 이혼당했다고 하니까 다들 수군거려. 창피해.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분노가 치솟았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더 이상 울 눈물도 없었다. 2016년 3월 편의점 일을 하며 월세를 겨우 냈다. 저축은 할 수 없었다. 4천만 원은 점점 줄었다. 불안했다. 뭔가 해야 했다. 어느 날 편의점에서 쉬는 시간에 인스타그램을 봤다. 20대 여자들이 옷 사진을 올렸다. 오늘의 룩 해시태그 데일리룩 좋아요가 수백 개. 댓글도 많았다. 언니 옷 정보 주세요. 어디서 샀어요? 문득 생각이 들었다.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옷은 늘 좋아했다. 결혼 전엔 패션에 관심이 많았다. 친구들이 코디를 물어보곤 했다. 집에 와서 거울 앞에 섰다. 45세 여자. 늙지 않았다. 아니,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 옷장을 열었다. 예전에 사둔 옷들. 아직 괜찮았다. 사진을 찍었다. 전신샷.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해시태그를 달았다. 해시태그 40대 패션, 해시태그 40대 스타일, 해시태그 데일리룩 떨리는 손으로 올리기 버튼을 눌렀다. 다음 날 확인했다. 좋아요 3개, 댓글 1개. 옷 예뻐요. 어디 거예요? 가슴이 뛰었다. 누군가 내 옷에 관심을 가졌다. 계속 올렸다. 매일. 편의점 출근 전. 다양한 스타일로. 좋아요가 조금씩 늘었다. 10개, 30개, 50개. 댓글도 늘었다. 40대인데 이렇게 입을 수 있네요. 자신감 생겨요. 감사해요. 옷 정보 알려주세요. 그래. 옷 정보. 인터넷 쇼핑몰을 뒤졌다. 저렴하면서 괜찮은 옷들. 중국 직구 사이트도 찾았다. 품질은 괜찮은데 가격은 싼 것들. 몇 벌을 샀다. 사진을 찍어 올렸다. 구매 링크를 댓글로 달았다. 어느 날 DM이 왔다. 저도 같은 옷 사고 싶은데 대신 주문해 주실 수 있나요? 수수료 드릴게요. 기회였다. 네, 도와드릴게요. 첫 주문. 티셔츠 1장. 수수료 5,000원. 작았다. 하지만 시작이었다. 입소문이 났다. 팔로워가 늘었다. 1,000명, 2,000명. 주문도 늘었다. 하루 5건, 10건. 사장님 이미라 씨가 물었다. 지혜 씨, 요즘 뭐해요? 밤에 계속 핸드폰 보던데. 아, 네. 작은 부업이요. 옷 판매요. 그래요? 잘 되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5월. 팔로워 5,000명. 하루 주문 20건. 수익이 월 100만 원 정도. 편의점 월급과 비슷했다. 더 집중하고 싶었다. 하지만 낮엔 자야 했다. 야간 근무 때문에 고민했다. 편의점을 그만둘까? 위험했다. 수익이 보장되지 않았다. 6월. 결심했다. 편의점을 그만뒀다. 사장님께 말했다. 사장님, 죄송한데 그만두려고요. 그래요? 일이 잘 안 맞나요? 아니요. 사장님 너무 잘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온라인 쇼핑몰? 어떻게 하셨어요? 밤마다 보이던 걸요. 좋아요. 해봐요. 지혜 씨는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고마웠다. 누군가 믿어줬다. 전업으로 시작했다. 하루 12시간 옷과 씨름했다. 사진 촬영, 상품 설명, 주문 처리, 배송, 고객 응대. 힘들었다. 하지만 재미있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있었다. 7월. 서연이 수능이 끝났다. 대학에 합격했다.
경희대 경영학과 축하 문자를 보냈다. 서연아, 합격 축하해.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답장이 왔다. 고마워요. 근데 등록금은 아빠가 낼 거예요. 엄마한텐 부담 안 드릴게요.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이해했다. 아직 시간이 필요했다. 2017년 사업이 조금씩 커졌다. 팔로워 2만 명, 하루 주문 50건, 월 수익 300만 원. 원룸이 좁았다. 재고를 쌓을 공간이 없었다. 작은 사무실을 얻었다. 물레동 반지하. 10평, 월세 80만 원. 처음으로 내 사무실이었다. 간판을 달았다. 지혜 스타일 단순했다. 하지만 내 이름이 들어갔다. 뿌듯했다. 직원을 뽑았다. 20대 여자. 대학 졸업 후 취직 못한 아이. 언니, 저 경력 없는데 괜찮아요? 괜찮아. 나도 없었어. 같이 배워가자. 둘이서 시작했다. 촬영, 편집, 배송, 고객 관리. 정신없었다. 하지만 행복했다. 2018년 매출이 늘었다. 월 1천만 원. 직원을 더 뽑았다. 4명이 됐다. 사무실을 확장했다. 20평으로 성수동으로 옮겼다. 세련된 동네, 카페가 많은 곳, 40대 여성을 위한 패션이 우리 슬로건이었다. 시장이 있었다. 40대 여성들은 돈이 있었다. 하지만 옷을 살 곳이 없었다. 너무 젊은 옷, 너무 늙은 옷, 딱 맞는 게 없었다. 우리가 그 사이를 채웠다. 어느 날 예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지혜야, 내가 사업한다며? 인터넷에서 봤어. 네, 어머님. 준호가 요즘 힘들대. 회사 그만뒀어. 젊은 여자도 떠났고. 안타까웠다. 하지만 내 문제는 아니었다. 어머님, 저는 바빠서. 내가 돈 좀 벌었으면 준호 좀 도와줘. 한때 남편이었잖니. 어머님, 저도 제 삶 사는 게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하지만 나를 먼저 챙겨야 했다. 2019년 위기가 왔다. 경쟁업체들이 늘어났다. 똑같은 콘셉트, 비슷한 옷들. 매출이 정체됐다. 걱정이 됐다. 회의를 했다. 우리만의 차별점이 뭘까? 대표님 스토리요. 이혼 후 재기. 40대 중년 여성. 그걸 전면에 내세우는 건 어때요? 고민했다. 개인사를 공개하는 건 부담이었다. 하지만 진정성이 필요했다.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다. 길게, 솔직하게. 저는 45세에 이혼했습니다. 20년 전업주부였던 제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며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같은 처지의 여러분, 우리 함께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댓글이 수백 개. 저도 비슷해요. 힘내세요. 대표님 보고 용기 얻었어요. 응원합니다. 팔로워가 급증했다. 5만 명, 10만 명. 주문이 밀렸다. 직원을 급히 뽑았다. 10명으로 늘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다. 오프라인은 죽었다. 하지만 온라인은 살았다. 우리 매출이 급증했다. 집에서 편한 옷을 찾는 사람들. 우리가 딱이었다. 월 매출 5천만 원. 직원 30명. 사무실을 또 확장했다. 50평. 이제 제법 회사 같았다. 서연이에게 연락했다. 서연아, 엄마 회사 한번 놀러 올래? 진짜 잘 되고 있어요? 응. 너 보여주고 싶어. 서연이가 왔다. 사무실을 둘러봤다.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 재고가 쌓인 창고. 엄마, 진짜 대단해요. 고마워, 서연아. 엄마, 미안해요. 예전에 오해했어요. 눈물이 났다. 서연이도 울었다. 우리는 오랜만에 꼭 껴안았다. 그날 둘이 저녁을 먹었다. 오랜만에 편하게 이야기했다. 2023년 브랜드를 런칭했다. 지혜 스타일에서 JIHYENDCO로 더 세련되게, 더 전문적으로 직원 60명, 연 매출 50억, 명동에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다. 작지만 우리만의 공간. 오픈 행사에 고객들이 왔다. 팔로워들, 40대 여성들. 대표님, 직접 만나서 영광이에요. 대표님 보고 제 인생 다시 시작했어요. 눈물이 났다.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됐다. 2024년 방송 출연 제의가 왔다. 40대 재기 스토리 다큐 촬영을 했다. 내 이야기를 했다. 이혼, 편의점 알바, 작은 시작, 성장. 포기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방송이 나갔다. 반응이 뜨거웠다. 같은 처지의 여성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 강연 요청이 쏟아졌다. 대학, 기업, 여성단체, 어디든 갔다. 이야기를 나눴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2025년 봄, 서연이가 대학을 졸업했다. 취직을 했다. 좋은 회사. 엄마, 나 회사 다니다가 나중에 창업하고 싶어요. 엄마처럼. 그래, 서연아. 넌 할 수 있어. 엄마가 응원할게. 어느 날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혜야, 오래간만이다.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왜요? 할 말이 있어. 부탁이야. 카페에서 만났다. 준호는 많이 늙어 있었다. 핏기 없는 얼굴. 주름. 잘 지내냐? 사업 대박 났다며. 축하해. 고마워요. 나는 많이 힘들었어. 사업도 실패하고, 이혼도 또 하고. 지혜야, 미안하다. 진심으로. 뭐가요? 너한테 한 짓. 20년을 무시하고 혼자 결정하고 5천만 원밖에 안 주고 다 내가 나빴어. 그 말을 듣고 싶었다. 한때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괜찮아요.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그래. 너 진짜 대단해. 혼자서 여기까지. 혼자가 아니었어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죠. 그리고 저 스스로를 믿었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행복해 보여. 진짜? 네. 행복해요. 이제는. 카페를 나왔다. 하늘이 맑았다. 바람이 상쾌했다. 10년 전 그날. 이혼 통보를 받던 날.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새로운 시작이었다. 저녁 사무실 옥상에 올라갔다. 성수동 야경이 보였다. 불빛들이 반짝였다. 직원들이 퇴근하는 모습이 보였다.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핸드폰을 꺼냈다.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다. 야경 사진. 짧은 글. 55세. 10년 전 저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모든 걸 얻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되어야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40대, 50대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함께해요. 해시태그 새로운 시작, 해시태그 45-시작, 해시태그 지혜앵코 올리기 버튼을 눌렀다. 댓글이 바로 달렸다. 대표님 글 보고 이혼 서류 냈어요. 감사합니다. 50대 시작합니다. 응원해주세요. 대표님이 제 인생의 멘토예요. 미소가 지어졌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함께였다.
하늘에 별이 떴다. 밝았다. 미래도 밝을 것이다. 이제는 확신했다. 고생했어, 지혜야. 정말 잘 버텼어. 스스로에게 말했다. 눈물이 났다. 행복의 눈물.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당신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